보자. 답은 143 444였어. 채점 좀 해봐. 143 세연아 6번 풀었니? 6번 6번은 푸른 거지? 그래 오케이. 5번 오케이. 내가 좀 빨리 끊어버려가지고 채점 좀 해봐. 잠깐만 보자. 뭐 중심으로 설명을 다 맞았네. 아씨 다 맞았네. 그럼 설명을 안 해도 되나? 아 이럴 때 참 고민이 돼. 다 맞았는데 이걸 다시 설명을 근데 잠깐만 봐봐. 빠르게 할게. 소시르의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었다 했으니까 이거 싫다는 얘기야. 그치? 소시르 이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언어가 현실 세계의 언어가 뭐한다? 어떤 대상을 지칭이라는 거는 가리킨다는 얘기지. 말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대상들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대. 이게 전통적인 견해인 거야. 그치? 반면에 소시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거는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대.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인 거야. 어떤 대상을 지칭한다. 그게 현실을 묘사한다는 얘기야. 언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언어의 기호 체계를 통해 설명하며 요게 이제 소시르의 생각인 거네. 요거 기호 체계를 사용하는 거 설명하며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 체계에 맞춰서 여기다가 이게 뭐겠어? 이게 이거인 거야. 요거에 맞춰서 현실 세계를 묘사하고 지칭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인식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었네. 그러니까 소쉬르는 이 사람이 바라본 언어란 어떤 체계를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는 거 요거였어. 이해되지? 다음 보자. 소시르에 따르면 언어는 기호체계로 야 여기 뭐 지금 읽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것만 딱 키워드 잡으면 되지. 이제 기표와 기의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그래서 기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소리라는 거네. 그래서 이제 외적 형식 요게 이제 기표였고 기의는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시되는 의라 그랬잖아. 의미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뭐 예컨대 산 이거는 기표고 평지보다 약간 높은 곳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 요거는 기의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보자. 소시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가 않고 자의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 같은데 필연적이지 않고 라고 했으니까 필연적의 반대 개념으로 그냥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산이라는 소리 기표와 그 다음에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뭐 어떻게 써야 되냐 요거 어떤 그 의미 기의 뭐 개념이라고 할까?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땅 위에 이렇게 약간 솟아있는 부분이다라는 요 기의 사이는 필연적인 게 아니라고. 땅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 거를 산이라고 불러야 돼! 이런 어떤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만들어져 있진 않다는 얘기야. 그냥 자의, 지 스스로 이런 의미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제 그거를 한국에선 산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샨, 영어로는 마운틴 이렇게 다른 기표로 나타내는 것에서 요거와 요거 기표와 기의 사이에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구나라는. 그래서 언어는 자의적인 성격을 지낼 뿐이며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기표와 기의 사이에는 필연 아니고 자의적.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것 같은데 3분단에 더불어 소시르는 사람들이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 아까 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요게 언어 체계를 이야기한 거네. 기표와 기의가.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인식한다는 요거에 대해 설명하네. 이걸 위해 랑그와 파롤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랑그란 언어가 갖는 추상적인 거고 요게 랑그래. 파롤은 랑그의 바탕을 두고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 요게 파롤이래. 소실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발화를 하더라도 그 발화의 표현 방식이나 범위는 사실상 그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인 랑그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제약받는다. 그러니까 랑그에 의해서 파롤이라는 요 발화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관계네. 그치? 얘가 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거래.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빨간 계통의 색을 빨갛다, 시퍼렇다, 새파랗다, 불긋불긋하다 등 다채롭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잠깐만,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대. 하지만 영어에서는 한국어만큼 빨간 계통의 색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는 않아. 따라서 소실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 실제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빨간 계통의 색 이거를 그들이 사용하는 랑그에 맞게 인식한다고 본다. 영어권에서는 색깔에 대한 랑그가 적다는 얘기지. 그치? 우리는 그 랑그가 훨씬 더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빨갛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불긋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 거고. 영어에서는 실제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빨간색인데 이거에 대한 랑그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레드 외에는 단어가 없다는 얘기고. 이는 결국 그래 랑그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래서 얘로 인해서 요게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요걸로 인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이 말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뭐 그냥 이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자면은 색채 어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색채와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발전이 될 거야. 이제 그렇게 현실 세계 인식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진다였어. 마지막 문단.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휘를 선택하고 그것을 언어 체계에 맞추어 발화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시르는 그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자신이 아닌가 봐. 발화자가 아닌 보다 랑그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결국 소시르의 언어학은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그래 다시 나오네 이 말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해 나간다. 이게 소시르 생각이었대. 왜냐면 발화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요거에 지배를 받으니까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랑그라는 이런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우리가 빨간색에 대해서 다양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발화가 나온 것처럼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요거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단순히 현실을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요 랑그를 통해 가지고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거였어. 자 여기서 이제 1, 2, 3번이었는데 잘 풀어서 근데 답만 다시 확인해 볼게. 1번 답지. 언어에 대한 특정한 이론을 관련 사례를 들어 그래 소시르에 대한 생각을 뭐 산이라든지 빨갛다라든지 이런 예시를 가지고 소개해 줬네. 그래서 1번 잘 풀었고 그 다음에 2번에 문제 어렵지 않았지? 4번 답지. 8월의 표현 방식은 랑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그래 니은 밑에 부분에 나와 있었지? 니은 밑에 부분에 그치? 개인식 구체적인 발화로 그 지배받고 제약받는다라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가와 나는 나오는 것 같아. 거기 가에 들어가는 말 보면은 소실의 입장에서 영어권의 외국인들이 낙지와 문어를 지금 요거는 윗글을 보면은 위에 보기를 보면은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고 결국 언어가 현실 세계를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요 마지막 줄 구성한다 이 말이지. 현실을 묘사라는 말은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서 쓰고 있었어. 아이고 여기 1문단에 언어가 현실 세계에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래서 여기 묘사 아니라 구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 4번 야 4번도 이건 맞아. 요걸 보고 가는 게 낫겠다. 얘도 그렇게 아까보단 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보자. 비트겐슈타인에 있어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결국 요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네. 삶의 맥락 이게 중요한 말이지.
이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언어라는 걸 이해한다는 건 이거를 이해하는 거래.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의미 사용 이론을 제시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일상활동들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타인이 언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중요한 키워드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얘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바로 언어란 사용 중심으로 삶의 맥락 속에서 사용을 굉장히 중심으로 보고 있네. 가령 빨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마지막에 빨간색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언어란 무엇?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요게 중요하다라고 봤어. 이 문단.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의미 사용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를 게임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예컨대 땅 따먹기와 같은 게임의 규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이 규칙이라는 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땅 따먹기라는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런 게임의 규칙은 그것에 참가한 사람들이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언어를 게임에 빗대어 설명한다는 것은 곧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 역시 또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어를 뭐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한 거야? 게임에서의 규칙에 비유해서. 그치? 게임의 규칙이라는 거 불변하지 않아. 바꿀 수 있어. 규칙이라는 거는 게임을 수행할 수 있는 형식에 불과한 거야. 언어 역시도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활동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는 거는 활동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언어의 속성을 규칙에다가 비유해가지고 결국 언어란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또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게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형식이듯 언어도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말 하는 거네. 다음 3문단.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삶과 엉켜 있으면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언어의 모성을 통해서도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의 삶. 이거 아주 연관성이 깊대, 언어라는 건. 크다나 작다와 같은 표현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좀 모호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 어떤 표현? 크다 작다 같은 표현이 없으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사람들은 간혹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결국 여기서 크다 작다 얘기를 왜 했냐? 이걸 통해서 말하려는 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이 불명확성이 크다 작다라는 거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명확한 거야. 그치?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이게 모호하다가 지금 불명확하다는 얘기잖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데 이것이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오히려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는 건 불명확성 때문에 이런 융통성의 여지가 생겨난다 이 말이네. 그래서 여기서 또 지금 3문단에서 언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삶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언어의 모호성 같은 말로 언어의 불명확성 그치 이제 요것에 대한 어떤 장점 요것의 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 크다 작다 같은 불명확한 것의 의를 마지막 4문단 보자.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일은 어떤 개념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로부터 공통의 요소를 초출하여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처럼 얘들아 나무라는 개념은 수많은 나무를 보고서 뭐 뿌리를 가지고 있고 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잎사귀를 만들어내고 뭐 겨울이 되면은 그 잎이 지는 식물 이런 개념이 만들어졌을 거야. 즉 이 개념이라는 거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로부터 공통 요소를 가지고 개념을 만드는 거야.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뭐는? 개념을 형성하는 거는. 결국에 공통 요소의 추출 이거였어. 전통적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개념을 사용할 때 그것의 적용 사례들의 어떤 공통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 비트겐슈타인은 공통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네. 이는 결국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맞물려 있어 삶의 양식이 다양한 만큼 언어 역시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 요소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 사람들의 삶이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개념의 공통된 부분을 잡아낼 필요가 없대.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 아니라 언어를 역시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현실 세계를 재현하고 그 다음에 공통 요소를 추출해가지고 개념을 만들고 여기에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거였네. 자, 그 4번 문제 좀 봐봐. 4번의 질문 보자. 첫 번째 거. 소시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 아니지. 현실 세계를 지칭하고 현실을 묘사하는 건 전통적인 언어관이었잖아. 두 번째,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 이거 긍정적으로 봤지? 그치? 이것 때문에 융통성이 생기는 걸로 얘는 보고 있었잖아. 이거 예 맞았고. 3번, 소시르와 비트겐슈타인은 모두 언어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나 했는데 소시르는 맨 첫 문단 1문단 첫째 줄에서 전통적 견해에 대해 의문 제기하고 뒤집는다 그랬고, 비트겐슈타인도 여기 4문단 여기 보면 전통적으로 개념 형성하는 그런 요소, 공통 요소에 대한 강박 버려라 라고 했으니까 역시 얘도 전통적 입장 고수는 아니요 이게 맞는 거였고. 자, 4번, 소시르는 비트겐슈타인과 달리 언어가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비판이라고 해놓고 예스 했는데, 요거 2문단 마지막 6째 줄에 나오는데 2문단이었나? 아이고, 여기 보면은 자의적이고 단지 그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약속이야. 우리가 산이라고 소리는 평지보다 조금 높고 평평한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의 의미라고 사회적으로 그걸 약속했다는 거야. 그래서 4번 맞는 말이었어. 틀린 말이었어. 비판하고 있나요? 그럼 아니요 이렇게 가야 돼. 4번이 정답이었고. 5번, 비트겐슈타인은 소시르와 달리 언어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 그치, 이거 그치, 비트겐슈타인은 그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어. 요거를 강조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부정하고 있다 이건 틀린 말이었네. 그래서 아니요 이건 적절히 돼 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좀 보자. 5번에 4번 답지 좀 봐봐. 1번 답지부터 볼게. 1번,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A의 입장과 유사하게 소시르는 언어가 기표와 기의, 그치, 요거 기표는 소리고 기의가 의미 개념이었잖아. 서로 연결된다는 거 맞고. 2번 2번 됐고. 3번 답지 볼게.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B의 입장과 달리, B의 첫째 줄에 써 있을 거야. 현실 재현하는 수단이라고. 그거와 달리 소시르는 언어가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뿐이며 재현은 아니다. 그래, 소시르는 이 현실을 재현하고 있는 건 전통적인 언어의 생각이었잖아. 그치? 여기 아마 가지문 1문단 첫째 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나오냐?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거. 이게 현실을 재현한다는 얘기니까 소시르는 그거 아니라고 봤지. 4번 정답 좀 보자.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 언어가 존재한다는 B의 입장은, 요 B의 셋째 줄에 써 있어. 요 입장은 B의 입장과 유사하게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먼저 있고 절대불변의 법칙에 따라 세계가 존재한다. 근데 이거 다 틀렸어. 비트겐슈타인은 삶과 맞물려서 또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언어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 지문 맨 마지막 줄에. 그리고 불변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고.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4번 답지에서는 언어가 먼저 있는 것도 아니야. 삶과 맞물려서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소통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언어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불변의 법칙 이 말도 틀렸고. 그래서 4번도 아니었어. 4번이 답이었어.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언어에서 사물의 이름은 임의적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C의 입장과 달리 소실에는 귀표와 기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 그래. 요 두 개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야. 꼭 평지보다 조금 높은 부분을 꼭 산이라는 소리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영어로는 마운틴이라 그러고. 필연적인 건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 그래. 6번에 4번 어떤 대상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였고.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갈게. 여기 이제 문학 좀 보자. 10쪽인데 이거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 조금만 쉬었다가.